여기 이탈리아의 공군 엘리트 부대원들이 한국 공군과 군사교류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군사력 종합 순위는 6위이자 이탈리아는 세계 1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탈리아 엘리트 공군부대원들은 오히려 한국 공군들이 자신들의 나라인 이탈리아로 배우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거만한 모습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국 심사를 끝마친 그들을 한국인 직원이 어디론가 데려가자 한국인 직원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그곳에서 이탈리아 공군 특수부대원들은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공군 조종사 마르코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태생이지만 현재 수도 로마에 위치한 공군 부대에 배치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조종사인 아버지 덕분에 비행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는 나름 이곳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행사에 전투기를 가지고 참여하는 메인 파일럿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에어쇼를 참여하는 등 유럽은 물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며 군인으로서의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비롯해 이탈리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단한 파일럿들이 있는 저희 부대 파일럿들은 다소 뜬금없이 최근에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투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군의 각종 항공정비 시스템을 저희가 교육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짓이었지만 한국은 제 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라였기에 이탈리아보다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 수 있겠으나 동남아시아의 휴양지를 간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반면 제 친구인 안드레아는 제게 이탈리아 최고의 핵심 전력 공군인 우리를 비롯해 정비원들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많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G7의 선진국가의 엘리트 부대원들이 G7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로 그것도 합동훈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러 가야 한다는 것에 평소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안드레아는 2002년 월드컵 못지않게 자존심 상해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 중이기에 한국군은 육군에만 모든 전력이 쏠려 있고 공군에 대한 비중은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과도 같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예외겠지만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12시간의 비행으로 생각보다 멀었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인들로 보이는 단체 여행객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더불어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로 떠드는 사람들로 인해 저희는 더욱 피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관심 갖는 것을 좋아하는 안드레아는 저 중국인이 공항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저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중국보다도 경제력이 약한 한국을 간다고 생각하니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포기를 할 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고 공항 직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편이라 한국에서의 첫 단추가 제대로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양복을 입은 한국인 공항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매너 있게 자신들은 인천 국제공항의 긴급 상황 대응팀이라며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들에게 조차 예의를 갖추며 자신들을 소개하고 중국어를 구성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m 가까이 되어 보이는 신체에서 나오는 진득한 목소리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란을 중재하며 떨어뜨려 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일에 끼어들면 인정사정 없이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중국인들이 일인지 동양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키와 체구를 자랑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겁을 먹은 것 마냥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몸을 쓰는 직원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었겠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공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2 외국어나 영어를 못하지만 나름 대학교는 졸업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나름 좋은 직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 구성과 더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체 조건까지 마치 저희 엘리트 부대원들이 받는 훈련으로 다져진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안드레아와 저는 어쩌면 한국에서도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한국인들은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입국 절차를 QR 디지털 기술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대원들은 10분도 기다리지 않고 입국 심사가 가능했는데요. 하필이면 안드레아의 여권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 오류가 떴는데 한국인 직원은 바로 달려와서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안드레아를 특별 대우해주며 오류를 빠르게 처리하는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의 공항들은 아직도 수작업으로 체크인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사는 일본 역시 그렇다고 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일본보다도 못 사는 한국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발전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저희의 상상을 매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안드레아의 인식 문제의 경우는 안드레아가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여권이 훼손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었던 문제였기에 운이 없다면 사람이 입국 심사를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하거나 다시 여권을 만들어 오는 등 하루 이상의 공항 호텔에서 자비를 내고 머물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한국은 이 모든 잠재적인 부분을 엘리트 직원 한 명의 대처로 깔끔하게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제 동료이자 친구인 안드레아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걸까? 라고 안드레아는 제게 말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싱글벙글거리며 이동했는데요. 그러자 저희 부대원들은 모두 한국인 직원의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12시간이나 되는 비행을 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위해 찾아오신 건 맞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차 적응을 위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부대원들은 도대체 공항에서 시차 적응을 해준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 같은 엘리트 부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말을 서로 하며 처음에는 이 한국인 여직원이 우리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한 곳에는 저희 모두의 눈을 휘둥그라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실은 물론 호텔과 샤워실, 게다가 안마 기계까지 공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 발전되어 있는 인프라와 대우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공항은 이러한 휴식 공간이 없으며 좀 전에 중국인들의 행동이 어찌 보면 이해가 갈 만큼 쉴 만한 의자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의자와 쉴 공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늘어나는 노숙자들로 인해 한국처럼 침대는커녕 앉아있을 의자조차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부대원이 아닌 가장으로서 가족과 여행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도 편의 시설을 놓치지 않고 그 어떤 선진 국가들도 해내지 못한 공간 활용성을 구비해 놓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훈련을 배우러 온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대우해 준 것이 감사했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저희같이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공항에 나타나면 대부분 무슨 전투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하는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면서 어서 빨리 공항 밖으로 나가달라고 눈치를 주곤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군복을 입은 저희에게도 일반인들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저는 물론 안드레아 역시 감동해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 쉬고 시차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는데 저희가 푹 쉬자마자 저희는 상상도 못할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숙소에서 저희들을 바로 앞까지 데리러 온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한 뒤 푸짐한 한정식 집에서 한국식 음식들을 대접해 준 것인데요. 끊임없이 나오는 반찬과 너무나도 신선한 한식의 매력은 세계 최고의 음식과 요리를 자부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인 저희에게도 호불호가 없을 만큼 건강식의 맛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란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는데요. 테이블에 자리가 없을 만큼 10개 이상의 반찬이 전시되어 있는 저녁상에 반찬을 다 먹으면
10개의 반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다시 반찬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당장 물을 마시더라도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은 물도 무료였고 반찬은 무한으로 리필되었으며 리필된 반찬이 그저 남들이 먹다 남은 그런 반찬들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어서 한국인들의 정에 안드레아는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음식도 음식이었지만 이탈리아는 더치페이라는 개념으로 식사 후 계산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따로 계산을 해야 하기에 계산대에서 여러 개의 영수증들을 발행해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저희를 안내해준 직원 한 명이 모든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 부대가 먹은 모든 식사를 한국인 직원 한 명이 계산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얕잡아 보던 한국의 공군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조식을 먹은 후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자는 시간대에 한국 공군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첫 인상은 정말 강렬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탈리아 공군이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국 공군의 첫인상이 강렬했던 진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 공군들은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훈련하며 마치 한국에서는 기름이라도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군들을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전투기의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훈련을 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훈련을 해야 하거든요. 안드레아는 제게 한국은 무슨 기름이라도 나오는 국가인 건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제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직접 몸소 체감한 뒤로는 한국이 이탈리아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공군이 한국 공군을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외국인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대접받으며 신기한 경험을 한 외국인의 사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